찬성하는 쪽은 일반 연초 흡연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의학계에서도 니코틴 파우치가 상대적으로 나은 방법이다, 덜 해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의 뉴욕 특파원 김은록입니다. 지난해부터 미국 틱톡에서는 미국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진이라는 제품의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좋아요만 60만 회가 넘었고요. 이런 7초짜리 영상은 좋아요가 73만 회에 이릅니다. 진애들 적극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진플루언서라는 용어가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탕 통처럼 생긴 이 제품이 바로 진입니다. 이 제품은 바로 담배 대용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반 연초 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아이코스나 릴 같은 벌연형 가열식 전자담배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아예 흡연 행위 자체가 없는 파우치 형태의 니코틴입니다. 안을 열어보면 티백보다 작은 파우치가 15개 가량 들어있는데요. 파우치에 순수 니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파우치를 잇몸이나 뺨 아래 그리고 잇몸 위에 넣어두면 20분에서 1시간 동안 잇몸을 통해서 니코틴을 몸에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아마도 인기 비결 를 꼽자면 편의성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 싸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열하거나 데우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담배 연기나 수증기 같은 게 없고 거기서 나오는 냄새도 없죠. 그래서 실내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바깥에서 티가 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은 21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한 캔에 $5 후반에서 $6 후반 정도 됩니다. 미국은 담배값이 비싼 곳으로 유명하죠. 말보로 한 갑의 가격이 뉴욕 기준으로 한 $19 정도 되는데요. 우리 돈으로 26,000원 정도 됩니다. 지는 일반 담배의 절반 이하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제조업체가 이 말보로와 아이코스를 만드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입니다. 사실 진이 미국에 출시한 것은 2014년인데요. 그동안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해오다가 필립 모리스가 2022년에 진의 제조사인 스웨디시 매치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틱톡 등에서 젊은 세대가 호응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부터 급성장했습니다. 필립 모리스 측이 올 초에 이제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진의 통의 판매량이 3억 5천만 통에 이르렀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2022년 대비해서 무려 62% 성장한 수치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30% 이상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5억 2천만 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인기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가 쉬운, 티도 안 나는 이런 제품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확산돼도 되느냐 식의 논쟁인데요. 찬성하는 쪽은 일단 일반 연초 흡연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의학계에서도 니코틴 파우치가 상대적으로 나은 방법이다, 덜 해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대부분의 발암 물질은 니코틴 자체보다는 담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라든지 타르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해로운 거니까 이것은 태우는 행위, 가열하는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니코틴을 제외하면 흡연으로 인한 유해 물질 흡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이죠. 특히 또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이런 진과 같은 니코틴 파우치가 오히려 흡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는 국가적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스웨덴입니다. 사실 진과 같은 경구용 니코틴 파우치의 원조는 스웨덴의 스누스입니다. 스누스는 200년 넘는 그런 전통을 가진 스웨덴의 일상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스누스의 한 제품이 바로 진인데 차이가 있다면 전통적인 스누스가 실제 담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넣는 반면에 진은 순수한 합성 니코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량했다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누스가 스웨덴의 흡연율이 낮은 원인으로 꼽힙니다. 통상 이제 국가에서 흡연율이 5%보다 낮다 그러면 그 나라는 흡연 청정국이다, 스모크 프리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흡연율이 5.6%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낮은 흡연율이고요. 지난 15년 사이에 흡연율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 바로 스웨덴 정부가 이후로부터 스누스의 공급과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제도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흡연율은 낮지만 15% 정도의 스웨덴 인구가 스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용 편의성이 있어서 실내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잦은 이용으로 니코틴 의존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언제 어디서든 남모르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비판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한때 2017년부터 미국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줄이라는 전자담배의
뒤를 잇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줄은 지금 현재 사실상 퇴출되어 있는 그런 담배 형태인데요. 단맛이나 과일향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젊은 세대의 인기를 얻었는데 FDI가 2019년부터 단맛, 단향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금지를 시키고 미국의 각 주 정부가 줄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현재는 사실상 퇴출이 됐습니다. 소송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니코틴이라는 것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데 마치 무해한 것처럼 오인시켜서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성 물질을 판매해서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것이었죠. 같은 논리로 진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척 슈머 상원 의원이 연설을 통해서 FDA는 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이후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인터넷상에서 분위기가 조금 묘하게 흘러갔는데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척 슈머 의원에 대한 규제, 방침에 반발 여론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이제 좀 확산되면서 진과 반란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insurrection이 합쳐지면서 진서렉션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쟁과 별도로 담배업계 입장에서 이 니코틴 파우치 시장은 놓치기가 어려운 신시장입니다. 그동안 Z세대는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략하기 어려운 세대였다고 합니다. 신규 흡연에 나서는 Z세대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와중에서 틱톡과 같은 SNS 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Z세대를 중심으로 시장이 커나간다는 점은 필립 모리스를 비롯한 담배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아직까지 스웨덴을 제외하면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서 니코틴 파우치는 여전히 틈새 시장 중에 틈새 시장입니다. 점유율이 한 3%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서 개척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시장 규모는 이제 조사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성장률을 보면 보수적으로는 7%, 크게는 연간 30% 이상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MMR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만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에 약 4조 원이 조금 안 되는 28억 달러 정도 크기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2030년이면 240억 달러, 약 33조 원으로 9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성장률만 35.8%에 이릅니다. 2022년에 필립 모리스가 스웨디시 매치를 160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진 브랜드를 소유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니코틴 파우치 시장의 미래를 밝게 봤기 때문이겠죠. 올 초에 발간된 지난해 기업 보고서를 봐도 필립 모리스는 스웨디시 매치의 인수에 대해서 담배 없는 회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필립 모리스의 진은 미국에서 이제 니코틴 파우치 시장 중에서 77%의 점유율로 1위 브랜드고요. 그 뒤에 또 다른 담배 업체인 알트리아가 만든 온이라는 니코틴 파우치가 점유율 11% 정도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스위셔 인터내셔널 그룹의 로그라는 브랜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이제 점유율을 좀 더 높이고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올해 진을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스모크 프리 회사를 향한 필립 모리스의 공략은 현재 투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진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그동안 미국에서 출시하지 못했던 아이코스의 출시입니다. 아이코스는 한국 시장에서도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30% 고속 성장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고 일본이나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제품이지만 미국에서는 현재 인지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바로 특허권 분쟁 때문인데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은 2010년대 중반에 미국 시장에서도 아이코스를 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시 이후에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의 자회사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이제 소송을 내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합의에 도달하면서 2024년 5월 그러니까 이달부터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출시 5년 이내에 미국 시장의 일반 연초 담배 그리고 권련형 전자 담배 시장을 합쳐서 10% 정도의 점유율을 아이코스로 차지하겠다라는 것이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측의 목표입니다. 통상 석탄이나 무기 그리고 술과 담배는 죄악 산업이라고 불립니다. 없으면 좋지만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나마 담배는 최근 들어서 스모크 프리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배는 담배죠. 퇴출당한 줄의 사례에서 보듯이 스모크 프리를 향한 그런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 그리고 의회, 시민사회가 매 눈으로 담배 회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젊은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니코틴 파우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진이 제2의 줄이 돼서 시장에서 잊혀질지 아니면 전자담배에 이어 또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